흡연이 굉장히 혈관에 좋지 않은 인자임에 자명한데도 의족을 하시면서까지도 흡연하신 분들을 봤을 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내부민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당뇨발은 당뇨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절단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공포스러운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당뇨발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절단 없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뇨발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발이란 의미는 아니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의 발에 궤양이나 상처가 생기고 그게 낫지 않고 진행하고 괴사에 이르는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넓은 범위의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발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 말초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은 심장에서 먼 쪽부터 먼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발끝, 뼈가 튀어나온 부위, 많은 접촉을 하는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당뇨손이 아닌 당뇨발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뇨발은 당뇨병성 신경, 혈관 합병증이 발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발에 나타나는 이유는 심장에서 먼 쪽에 이 신경 합병증과 혈관 합병증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기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잘못된 신발이나 이제 화상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병증이라고 그래서 당뇨발 궤양이 생기는 분들의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발의 감각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요. 신발을 신어서 생기는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생기지만 이제 마찰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끈을 묶는 신발을 신고 끈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열 마사지를 한다든지 발찜질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관병증인데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다리 혈관도 좁아지게 되는데, 다리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다리 상처가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작은 상처가 생겨서 치료되지 않고 점점 상처가 커지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일단 저리고 이상한 감각 증상들을 느끼면 이게 당뇨발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당뇨발은 아니고 그에 앞선 당뇨병성 신경병증 증상일 텐데요. 당뇨발은 당뇨병성 미세 혈관 혹은 큰 혈관 합병증들이 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게는 이제 감각저하와 혈관 장애로도 분류를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딱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중요한데요. 신경, 감각 저하가 있는지 또 혈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경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준다거나 통증을 줬을 때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측면도 있고요. 요즘에는 어떤 자동화된 신경 역치를 검사한다거나 신경 손상을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특히나 그 유병 기간이 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1년 혹은 2년마다 그런 합병증 검사를 통해서 내 신경 상태는 어떤지 미리 알고 주의할 점은 없는 건지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뇨발 치료의 목표는 무릎 아래에서 절단하지 않고 본인의 신발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절단을 시행하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제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이라든지 이제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나 투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좋지 않으면 혈관 우회수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경피적으로 혈관을 이제 풍선으로 넓혀주는 성형수술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이제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성형외과에서 이제 상처를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요. 피치 못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상처가 커서 이제 뼈가 노출되거나 인대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부 조직
재건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면 혈관 장애나 기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학제 진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절단을 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가장 큽니다. 무조건적인 이제 절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물론 자기 발을 자른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절단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절단은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예후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이미 자기가 당뇨발을 한 번 알았던 분들이 신경병증이나 혈관병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특히 약제에 대한 복용을 소홀히 한다거나, 인슐린 치료에 대한 거부를 지속한다거나, 흡연이 굉장히 혈관에 좋지 않은 인자임에 자명한데도 의족을 하시면서까지도 흡연하신 분들을 봤을 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대부분의 경우 평생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발병 초기에 아주 관리를 잘하고 하면 완치, 관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 가지고 가는 질병입니다. 젊었을 때의 투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당뇨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원칙적인 치료, 적절한 약물, 운동, 식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왕도는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원칙 하에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당뇨발을 평생 걸리지 않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진단보다는 진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당뇨발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연내분비학회 유튜브 채널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